끝없는 전쟁으로 모두가 인간성을 의심하던 시대에 아니요, 인간은 본래 선해! 라고 외친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그 급진적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 고대 사상과 맹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맹자가 평생을 바쳐 답하고자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총력전의 시대. 과연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그저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었던 이유는 맹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에 있습니다. 바로 전국시대. 이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옆 나라를 그냥 파괴하던 그야말로 끔찍한 시대였거든요. 그럼 먼저 맹자가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이 전쟁의 세계가 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모두가 힘만이 전부라고 파괴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그때 완전히 정반대의 길, 바로 희망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맹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그는 이 지긋지긋한 혼돈을 끝낼 진짜 힘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이라고 믿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대체 뭘 믿고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의 모든 사상을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기둥,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 선함의 씨앗 이야기입니다. 맹자 사상의 핵심, 바로 성선설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싶으시죠? 맹자는 그 악한 모습들이 본성이 아니라고 봤어요. 좋은 씨앗도 나쁜 땅에 심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나쁜 환경과 잘못된 교육 때문에 선한 본성이 가려진 것뿐이라고 말이죠. 자, 이 말을 보세요. 맹자의 확신이 느껴지시나요? 인간의 선함이 무슨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 법칙 같은 거라고 본 겁니다.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맹자는 그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4가지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인,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누구라도 자기도 모르게 구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둘째는 의,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셋째는 예,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지, 옳고 그름을 딱 보고 아는 마음. 이 4가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지 않겠죠. 맹자는 교육을 통해서 이 선한 본성을 잘 가꾸고 키워줘야만 비로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모두가 맹자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동시대의 또 다른 사상가 순자는 정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원래 악하니까 아주 엄격한 법으로 꽉 붙잡고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맹자는 착한 본성을 되찾자, 순자는 나쁜 본성을 뜯어 고치자. 이 둘의 논쟁 덕분에 유교 철학이 훨씬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이 생각이 정치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맹자는 이걸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나라를 다스리는 법, 바로 왕의 길로까지 확장시킵니다. 맹자는 통치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봤어요. 당시 대부분의 왕들이 택했던 패도, 이건 그냥 힘으로, 주먹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입니다. 반면 맹자가 가야 한다고 주장한 길은 왕도였죠. 이건 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얻는 방식이에요.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을 제시한 거죠. 왕도 정치, 별거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왕이 먼저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세금 너무 많이 걷지 말고 또 왕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는 왕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 시대에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서론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맹자 사상의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걸 천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죠. 하늘이 정해준 거니까요. 그런데 맹자가 여기에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그 천명이라는 거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는 겁니다.
왕이 잘해야만 유지되는 유효기간이 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이 논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왕이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백성을 괴롭히면 그건 하늘과의 계약을 위반한 거다. 그럼 하늘은 그 왕을 버린 거다. 따라서 백성이 그 왕을 끌어내리는 건 반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역성혁명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있을까요? 국가에서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왕은 제일 가볍다. 와, 이게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왕이 곧 국가고 신이었던 시대에 나온 말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혁명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그냥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조가 무너지고 세워질 때마다 새로운 왕이 되려는 사람들은 항상 맹자의 이 말을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저 왕은 천명을 잃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요. 결국 맹자가 2300년 전에 던졌던 이 질문은 사실 지금도 전혀 낡지가 않았습니다. 도덕으로 다스릴 것인가? 힘으로 다스릴 것인가? 이 오래된 논쟁이 지금 우리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